네, 자, 오늘 하이클래스 군무원 행정직 설명회를 하게 된 행정학 선생이고요. 윤세원입니다. 윤세원. 근데 혹시 여기 행정직 관심 좀 고민하시는 분들 계세요? 행정직 고민하시고 또 약간 참고로 이렇게 좀 같이 들어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에서 행정학 강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은 공단기라는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이전에 공무원 시험 거기서 강의하다가 거기서 그 행정학으로 전체 1등 하다가 이제 학원 이렇게 이동해서 강의하고, 또 군무원은 우리 좋은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에서 이번에 올해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를 해보려다가 잠깐 멈추긴 했지만 당근쌤 윤세원이라고 치면은 유튜브에 여러 가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들도 좀 올려놨고, 앞으로 좀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니까 뭐 관심을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당근쌤 윤세원은 왜 당근쌤이냐 했을 때, 저는 채찍보다 당근, 그죠? 공부하다 힘든데 다 힘든데, 그러죠? 채찍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좋은 말 하고 서로 힘내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학생분들이 붙여줬어. 학생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분들이랑 좀 친하게 좀 지내는 편이고, 그 다음에 학생분들이랑 또 이렇게 강의 들으면 톡터디라고 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이게 스터디 가이드 해주면서 이렇게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톡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막 이러면서 좀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친하게 잘 지내고 있고, 저는 이제 군무원 강의는 행정학은 제가 봤을 때는 제 나이 또래에서는, 그리고 이 어느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는 가장 길게 강의한 것 같아요. 군무원은. 그래서 과거에 뭐 다른 학원들, 군무원 좋은 유명했던 학원들하고 또 그 전에 저기 있던 학원하고 다 군무원 강의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이클래스에서 이렇게 강의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군무원 행정학 담당하고 있고요. 제목은 이렇게 공부하면 약간 자극적으로 만들어야지 약간 몰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망한다 라는 주제로 행정학 공부 방법. 근데 이게 행정학 공부 방법만이 아니라 객관식 시험은 이렇게 공부해야 돼.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공부 방법론이니까 나는 행정직 아니다, 나는 관심 없다 해도 그냥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시간이 좀 낭비되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그쵸? 저도 반갑고, 혹시 또 강의 시간에 뵙게 되면 또 친하게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자, 옛날에 어떤 분들은 친하게 하라고 하니까 한 친구가 저한테 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아직도 형이야, 그래서 형 하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행정학 이런 것들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일단은 강의는 좀 지루하면 안 된다, 좀 주의라서 강의는 그래서 원래 성격은 아이인데 강의할 때는 좀 이렇게 오버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저기 공무원 학원에서는 이렇게 여러 강의 있는데 혼자 막 연기해 혼자 막 연기하면서 강의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행정학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에서 많이 봤어. 그죠? 행정부의 짱을 우린 누구라고 그래요? 대통령이라. 그죠? 그래서 대통령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쭉 배우는 게 행정학입니다. 그죠? 그래서 행정학. 근데 행자가 행할 행자고 정치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행하는 게 행정학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많은 일들이 사실 행정학에 담겨 있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는데, 내용은 재밌을 것 같지만 재미가 너무 없어. 그죠? 네, 그 재미없는 거를 가능하면 재밌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행정학은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가장 고민되는 게 뭐냐면, 이해를 해야 합니까? 암기를 해야 합니까? 이걸 가장 고민을 많이 해요. 이해가 중요한가? 암기가 중요한가? 객관식 시험인데. 그죠?
객관식 시험인데. 그러면 이해를 베이스로 공부할 때와 암기를 중심으로 공부할 때 차이는 뭐냐면, 암기로 할 때는요, 기출문제집 하나 놓고 달달달달 그냥 많이 푸는 게 짱이야. 그죠? 기출문제집 옛날에 그 면허시험, 그죠? 우리 면허시험 봤던 것처럼, 그죠? 면허시험 봤던 것처럼 기출문제 쫙 펴놓고 한 번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그냥 반복해가지고 그거 달달달 외우는 게 암기형 공부고요. 자, 이해형 공부는 논리를 좀, 그러니까 스토리를 알아야 되고 논리를 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행정학을 공부하다 보면 사실 처음에는 암기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해 베이스가 좀 필요하고, 이 이해를 얼마나 잘 시켜주냐, 잘 시켜드리냐, 그게 행정학 강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덕목이 되고 있고, 그것보다 이해가 중요하다. 이해가. 그런데 공무원 시험보다 군무원 시험이 훨씬 더 이해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여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5년도 지방직 최근에 이랬던 공무원 구급 문제인데 한번 맞춰볼 거예요. 그렇죠? 질문도 해보고 하는데, 자, 25년도 지방직 공무원 구급 문제인데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따 보면 25년도 군무원 구급에도 또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좀 보면서 군무원과 공무원 시험의 행정학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흐름이 공무원과 군무원의 뭐 행정법 뭐 이런 것도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 차이를 좀 알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정학 처음 보지만 여기서 보면 하향적 접근과 상향적 접근이라는 거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자, 하향적 접근은 정부가 어떤 거 정했어.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하기로 정했을까요? 정했어. 뭘 정했어. 뭐 하자고 정했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게 뭐야? 그게 하향식이야. 잔발 말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게 하향식이야. 그죠? 정부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게 하향식이야.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한 대로 그냥 해. 이게 하향식이야. 하향식. 시키는 대로 해. 하향식이고, 반대로 상향식은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 스스로 알아서 그냥 해봐. 내가 시키지 않을게. 알아서 네가 재량껏 알아서 해봐. 그죠? 그래서 공부도 그런 거 아니에요? 공부도? 그죠? 어렸을 때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시키는 대로 이거고, 이제 성인이 돼서 공부하실 때는 알아서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정부의 어떤 운영 방식, 집행 방식도 이 하향식과 상향식인데, 하향식은 좀 옛날 느낌이죠. 그죠?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게 옛날 느낌이고, 상향식은 네가 알아서 좀 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재량껏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은 되게 막 복잡해요. 지금 이런 걸 배울 순 없잖아. 그죠? 근데 우리 포인트로 하나 딱 기억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게 뭐예요? 하향식. 그죠? 네가 재량껏 알아서 해봐. 그럼 뭐예요? 상향식. 자, 그런데 자, 이것만 볼 거예요. 1번 하향적 접근은 한번 퀴즈예요. 하향적 접근은 결정자의 의도와 정책 목표를 중시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재밌잖아요. 퀴즈가 그죠? 맞죠? 이게 하향식이야. 이거 얼마나 쉬워. 그죠? 행정학을 막 이렇게 전문으로 설명하면 못 풀어요. 그죠? 네,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그게 하향식이라고, 하향식. 그러면 1번 결정자의 의도와 목표가 중요한 거죠. 그죠? 결정자가 시킨 대로 할 거니까. 이게 하향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딱 봤는데 할 때 대답 안 해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런 분들 감이 좋고 행정학해도 좋을 것 같아. 아무튼 근데 이거 지금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군무원 시험 어떤 과목에도 잘할 것 같아. 이걸 처음 딱 봤는데 이 느낌이 오신 분들, 이게 근데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거든요. 공무원 시험은 딱 봤을 때 처음 봐도 무슨 말인지 잘 읽혀요. 개념만 정확히 알면. 근데 이거랑 똑같은 말인데
군무원 시험이에요. 군무원 시험. 군무원 시험은 뭘 묻고 있어요? 상향적 조건을 묻고 있습니다. 상향적 조건 묻고 있는데, 자, 2번 한번 읽어볼게요. 2번. 정책 결정자가 설계한 정책을 중심으로 집행의 전체적인 틀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거 상향식이에요? 하향식이에요? 하향식이야. 근데 조금 더 어렵지 않아요? 문장이? 그렇지 않나? 쉽나?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이거 하향식이거든요. 누가? 결정자가 설계한 정책을 중심으로. 그죠? 여기까지 괜찮은데 집행의 전체적인 틀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조금은 좀 그러니까 딱 한 번에 이야기보다 한 번 더 읽어봐야지 좀 이해가 되는 문장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죠? 아까 하향적 조건은 결정자의 의도와 목표를 중시한다. 이거는 문장이 좀 매끈하잖아요. 그죠? 매끈하잖아. 근데 군무원 시험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결정자가 설계한 정책을 중심으로 집행의 전체적인 틀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되는데 글이 조금 더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향식을 정확히 알면 아까 지방직 문제도 풀 수 있고 군무원 문제도 풀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글이 좀 어려워. 글이 좀 어려워요. 그게 공무원 시험과 군무원 행정학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범위는 똑같아. 배우는 내용도 똑같아.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묻는데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문장이 약간 좀 한 번 더 읽어봐야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시험이 봤을 때 군무원 시험이 훨씬 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암기보다 이해가 더 중요해요. 공무원 시험 쪽은 그냥 좀 암기를 해도 어느 정도 풀 수 있게 나오거든요. 근데 군무원 시험은 이 문장의 해석이 약간은 좀 더 어렵다는 게 느껴지나요? 약간은 똑같은 말이지만 그죠? 그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그죠? 그래도 제가 보니까 오늘 처음 배웠는데 잘 맞추셔서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 행정학과 군무원 행정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예요. 이해. 일단 하향식이 뭔지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 문장을 읽어낼 수 있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공무원 행정학이 군무원 행정학이 암기였어요. 그냥 기출문제 많이 풀고 계속 외우고 우리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처럼 그냥 막 풀다 보면 답이 나오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문장도 다양하게 변형하고 그죠? 그런 문장을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원하는 이런 시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행정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독해력이야. 글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그죠? 똑같은 문장인데 중요한 거는 행정에서 왜 어렵냐면요. 우리가 정부기업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정부기업을 배우는데 정부기업이라고 안 나오고 정부가 시장 논리에 따라 공급 생산하는 방식. 그럼 이게 정부죠? 시장 논리에 따라 공급하는 그게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이 정부 기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그죠? 또 생산은 누가 해요? 정부가 하죠. 그런데 시장적 수단을 이용하는 거. 그게 뭐예요? 기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행정학은 이런 문장이 같다라는 걸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는 게 군무원 행정학이다. 그죠? 그래서 군무원 행정학 쪽은 특히나 뭐가 더 중요하다? 이해와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으로 좀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보다는 좀 난이도가 좀 어려워요. 군무원 시험 쪽이, 행정학이.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작업을 여기 책이 있어요. 책 팔러 온 건 아니고 이 책이 있는데 제 책인데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영어 공부할 때 독해력을 향상시킨다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독해력 향상은 일단은 단어 알아야지. 영어에서. 그죠?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단어 맨날 배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어에서 우리가 독해력을 키울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신텍스라고 해서 문장 하나를 계속 분석하고 그거를 비슷한 문장을 만들고
문법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책이 뭐 하는 거냐면 동일 내용의 아까 동일 내용의 유사 지문을 그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동일 내용인데 유사한 지문들을 자꾸 같이 분석해 봐야 돼. 그래야지 독해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유사 지문을 다 묶어서 하나의 모의고사 형식으로 만든 책이 이 독진모라는 책이고, 요즘에 공무원 쪽에서도 좀 관심이 많아. 학생분들이 책 공부할 때 도움 많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행정학에서 이번에 그 다른 학원이나 일반적인 행정학 강사님들이 안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전원보다 독해력 향상 작업을 이제 철저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를 이렇게 막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죠? 단어를 하향식, 아까 상향식 하면 이거 어려워. 그죠? 하향식은 뭐예요? 그래. 지시. 그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이게 하향식이고. 상향식은 뭐예요? 재량.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상향식이야. 이렇게 해야 여러분 머리에 싹 남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걸 가지고 비슷한 내용의 유사지문들을 분석하면서 그 문장에 대한 여러 가지 변형된 문장들을 비교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를 이렇게 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독해력 향상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독진모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기본 강의를, 그래서 제 기본 강의는요, 이론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 강의 때 문제풀이를 해요. 여러분들 그 공무원 시험이나 군무원 시험에서 기출문제 많이 풀어라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그죠? 그래서 단기 합격하려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공부해서 합격하는 거는 그냥 차분하게 하면 되는데, 내가 단기 합격하려면, 그죠? 그래서 예전에 있던 학원에서도 단기 합격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빨리 풀어야 돼. 그냥 빨리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론 강의 너무 오래 시간 끌지 말고, 그죠? 문제풀이를 빨리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단기 합격할 수 있어요. 뭐 선생님마다 과목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선생님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행정학은 문제를 빨리 먼저 풀어야 한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든 과목도 다 일단 문제를 좀 빨리 푸는, 그래야 단기 작업을 하고요. 예전에 한 분이 군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이 저한테 왔어요. 언제 왔냐면 3월 달에 와가지고, 선생님 저 행정학 처음 한대. 근데 다른 직렬 하시다가 바꾸신 거예요. 다른 과목은 좀 공부가 돼 있는데 3월 달에 바꿔가지고 자기 7급 보고 싶다고. 한때 7급 더 많이 뽑았던 때 아세요? 9급보다? 재작년인가 한번 7급이 왕창 뽑았어요. 인원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9급 준비하다가 7급 준비하겠다고 해서 바꿨어. 그래서 3월 달에 오셔가지고 행정학 준비해야 하는데 3월 달부터 해야 하는데 저 붙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못 붙습니다. 안 돼. 안 되는데 그분이 해내셨어. 그래가지고 3월 달에 하셔가지고 7급 붙으셨어요. 7급 붙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너무 이론에 몰입하지 말고, 그죠? 문제풀이를 많이 해라. 근데 그럼 이론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이론 강의를요 어떻게 듣는 거냐면, 만일에 온라인으로 들으면 그냥 복습하지 말고 빨리 완강하는 거야. 너무나 막 이렇게 그날 한 거 다 복습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1강부터 끝까지를 그냥 빨리 완강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듣고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야? 문제를 많이 푸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단기적으로 합격합니다, 실제로. 근데 그 작업을 이제 현강에서 하려면 기본 강의 때부터 뭘 해야 한다?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돼. 이론 강의보다 이론 문제풀이 강의를 이때부터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지금 제가 있던 공무원 학원에서도 학생분들이 많이 듣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좀 가는데, 이건 그래서 이론 강의하고, 요약 강의하고, 군무원 기출 강의하고, 그리고 여기서 풀었던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여기서 쭉 정리, 비교, 반복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로 가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공무원 행정학과 군무원 행정학은 범위는 어떻다고요? 비슷한데, 누가 더 어려워? 군무원이 더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문장이 어려워. 그 문장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문장을 내가 독해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이제 어떻게 키우느냐가 군무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앞에 시간에 국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안 들어봤는데, 아마 그 공무원 시험 하시는 분들이 이동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말씀 하셨죠?
아시죠? 왜냐면 여기 필기가 돼 있네. 필기가 돼 있네. 그러니까 공무원 쪽 시험에 이 군무원 쪽으로 이동이 점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아까 이유는 말씀드렸죠. 이유는 말씀드렸죠. 근데 재작년까지는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이 거의 다 군무원 시험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이번에 공무원 시험 보신 분들도 안 돼! 왜? 문법을 안 해. 국어 문법을. 국어 문법을 안 하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들었던 분들도 군무원 시험 많이 봤거든요. 많이 보긴 했는데 국어가 준비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어가 문법 공부 안 돼 있고 한자 공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학은 뭔가 공무원은 잘 풀리는데 군무원이 잘 안 풀려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문장이 매끄럽지가 않아 진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실 군무원하고 공무원이 점점점 구별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행정직 합격 커트라인이 있어. 커트라인. 점수대가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보면 일단은 이때가 22년도가 헬 난이도, 정말 모든 시험이 정말 어려웠던, 그 행정학이 특히 어려웠던, 그래서 행정 합격했던 분들이 64점 맞았어. 그 당시에. 그래서 64점 맞았으니까 다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어려웠지만 그래도 64점 맞으면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다 그만두고 면접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다시 제시하고 막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 왔어. 선생님 붙었대. 붙었대. 왜냐면 그 당시에 커트라인이 굉장히 70점대. 그죠? 그래서 78점, 77점, 76점, 70점, 69점. 그래서 항상 가장 낮은데 무조건 합격하려면 어디 봐야 돼? 일단 무조건 합격하려면 해병대. 혹시 해병대 나오신 분 계세요? 나오신 분 있는데 무조건 합격하려면 일단 해병대 가장 낮아요. 낮고 일단은 가장 높은 데는 국방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70점대가 가장 난이도가 높았는데 중요한 거는 시험이 좀 쉬워지면 다 같이 올라가니까. 그죠? 뭐가 어렵다 쉽다 개념은 아니니까. 그죠? 이때 시험이 어려웠으니까 커트를 낮은 거고, 시험이 쉬우면 올라가는 거고. 그죠? 그러면서 점점점 점수대가 80점대로 이렇게 점점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육군, 공군, 해군인데 해군이 원래 해병대 다음으로 낮았어요. 원래 항상 뭐 공군하고 차이 있었는데 되는데 이때 워낙 높아가지고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사람을 좀 그 당시에 조금 뽑았어.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었고요. 근데 일단은 무난하게 보기에는 육군하고 이제 공군이 좀 이렇게 무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을 뭐 무난하게 보고 있고요. 제 수업 들었던 분 중에 육군인데 육군 약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약간 대우 안 좋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합격하신 분 중에 누가 있었냐면 학군단, 대학교 학군단에 계신 분 계시거든요. 여자분 너무 좋대.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인데 거기서 근무하니까 그냥 8시 출근 5시 퇴근이래. 8시 출근 5시 퇴근이고 학군단에서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 대구 쪽 그쪽 훈련소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도 자기도 만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분인데 그분은. 그래서 중고차 샀어요. 합격하시고 중고차 사고 이렇게 처음 차를 사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잘 운전 아직 미숙하니까 파킹하려고 하면 여기 들어가면 다 온대. 군인분들이 다 안 내주고 막 한다고 재밌게 자기 지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국방부,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인데 점수대가 대략 몇 점이에요? 요즘에 이 정도 80점대 정도가 이제 형성되고 있고요. 아직은 확정이 안 됐지만 25년도에는 육군 같은 경우가 한 81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커트라인이. 그래서 이 정도 점수대입니다. 이 정도 점수대. 그래서 한 행정학 같은 경우는 한 84점 정도 맞아야 하는 시험이에요. 행정학 같은 경우는 한 84점 정도 맞아야 하는 시험이니까 한 4개 정도 틀린 정도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트라인도 이 정도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요 질문은, 자, 군무원 시험 난이도와 공무원 시험 난이도는 뭐가 더 어렵다? 요즘에 군무원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해보다 암기가 중요한가요? 했을 때 뭐가 더 중요하다? 행정학은 이해가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암기를 해야지 당연히. 근데 이해 없이 그냥 우리
운전면허 시험처럼 막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철저한 어떤 논리와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공무원 기출문제들이 공무원 행정학하고 군무원 행정학 할 때 공무원 기출문제 풀어야 하냐? 당연히 풀어야 합니다. 당연히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 행정학이나 이렇게 다른 직렬, 우리 행정직의 장점은 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시중에. 너무나 많다. 그죠? 그래서 내가 공부하기가 굉장히 좀 수월한 과목일 수 있고요. 풀 문제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특수직렬들은 어떻게 특수직렬 말때는 좀 이런 직렬들은 사실 문제가 적고, 근데 장점은 또 학원을 다니면 그 다른 분이 못 접하는 문제를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학원은 또 정보직 뭐 이런 여러 직렬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공무원 문제를 통해서 행정학 같은 경우는 풀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게 장점입니다. 장점이고. 자, 그리고 군무원 행정학이 다른 시험 대비 지엽적이라는데 어떤 점 때문인가요? 그래서 좀 지엽적인 부분이 강해요. 공무원은 중요한 게 나와요. 하지만 군무원은 약간 지엽적인 게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왜 그러면 군무원은 100점 방정을 이제 지엽적인 데서 찾아. 공무원 시험은 어떻게 하냐면 중요한데 깊이 있게 내요. 어렵게 내는 걸 중요한 내용인데 깊이 있게 내, 깊이 있게. 근데 군무원 쪽은 100점 방정을 어떻게 해요? 지엽적인 데 찾아요. 지엽적인 데에서. 그런데 주로 어디서 찾냐면 공무원 기출 쪽에서 한 15년 전 기출, 옛날에 나왔던 기출들에서 이렇게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내고요. 또 대학 교수님 교재에서 이렇게 출제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초시생인데 처음 시작할 때 기본서 정독이 좋을까요? 기출 문제를 병행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행정학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다 그런 거야. 그죠? 처음 시작하는데 기본서를, 이론서를 다 읽을 거냐, 아니면 기출 문제를 병행하는 게 먼저 읽는 게, 많이 푸는 게 좋겠냐.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서를, 이렇게 이론서를 차분하게 끝까지 읽을 거예요? 아니면은, 문제를 좀, 병행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병행할 것 같으세요? 어떠십니까? 저는 공부할 때 그냥 이래도 빠르게 하고 그냥 같이. 그렇죠. 이래도 빨리 하시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에는 약간 트렌드가, 공무원 쪽 시험도 그렇고, 요즘 트렌드가 기본서 정독 말고, 하여튼, 아까 이래도 하시는 그건 똑같은데, 기출문제를 반드시 병행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항상 이론서만 가지고 이론서를 계속 읽는 게 아니라 항상 기출문제를 계속 병행해서 가는, 이게 요즘에 그 수험가, 특히 이렇게 공무원 시험이나 여러 시험 쪽에 트렌드가 이걸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서적들, 아주 핫한 서적들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책 안에 이론서와 기출문제가 다 이렇게 충분히 들어가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과거에는 이론서가 되면 이론서가 20%가 문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 좀 트렌드한 교재들은요, 이론 50, 문제 50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기본 강의 때부터 나가야 된다.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단기 합격을 해요. 제가 그 군무원은 6개월에 합격하신 분들 많이 봤어. 6개월에 합격하신 분들 많이 봤어. 왜 그러냐면 군무원 시험은 3일밖에 수업이 없잖아요. 3과목이면. 그렇죠? 근데 공무원은 5일을 들어야 돼요. 5일을 들어야 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 다들. 하루에 막 수업 다 듣고 내가 복습하려고 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군무원은 사실 3일 듣고 나머지 3일은 내가 복습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보다 공부할 시간이 2배나 있어요. 사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1년에 합격하신 분들이 여기서 6개월이면 합격할 수 있거든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달라서 뭐 군무원도 2년, 3년 걸리시기도 하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효과적으로만 한다면 6개월도 합격하는 분 많이 봤어요. 저 예전에 있던 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것보다 방법론이다. 그죠? 공부를 어떻게 방법을 찾느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절대, 그래서 약간 트렌드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요즘 트렌드가 그 이론과 문제가 거의 5대5로 가야 돼. 요즘 트렌드들이. 그거는 학원가들이 그렇게 다 변하고 있고, 그 공무원 쪽은 거의 다 그런 트렌드로 다 바뀌고 있어요. 트렌드들이. 그래서 이론 50, 기본 이론 때부터 문제 50 정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공부하는 게 단기 합격이다. 장기 합격은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방법 많죠. 단기 합격은 절대적으로 문제를 초반부터 많이 풀어야 합니다. 많이 풀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군무원 7급 행정하고 군무원 9급 행정의 난이도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걸 많이 묻는데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공무원 7급은 7급이 더 어려워. 9급보다 확실히 어려워요. 9급이 훨씬 쉽고 7급이 훨씬 어려워요. 근데 군무원은 난이도 조정을 아직 못해. 아직 죄송하지만 실력이 안 돼. 그러니까 두 개의 문제 만들기도 힘들고 얘를 더 어렵게 만들고 얘를 더 쉽게 만들지 못해요. 지금은 아직. 그죠? 출제가 이제 거기는 국방부 안에서 일부 기관이 하는 거고, 그죠? 공무원 시험 쪽은 아예 출제를 맡은 부서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걸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 때 훨씬 더 정성과 어떤 투자가 들어가는 공무원 쪽이기 때문에 군무원 쪽은 이걸 난이도 조절을 아직 못합니다. 그래서 7급 행정학과 사실 9급 행정학의 난이도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7급 준비할까? 9급 준비할까? 할 때 행정학으로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범위도 차이가 없고 내용도 차이가 없고 어떨 때는 7급이 더 쉬워. 어떨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래서 여기서 나 7급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9급 고민하시는 분도 있는데 행정학은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난이도 차이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근데 군무원 대비는 공무원 대비 커리큘럼과 다르게 어떻게 하면 다르게 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비하는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이해 베이스가 굉장히 커야 돼요. 공무원 쪽 행정학은 다른 거 하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해 중심으로 초반에는 굉장히 강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여기 있는 이 교재 가지고 여러분들이 독해력을 향상하고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고민 딜레마야. 그죠? 군수직 할까 행정직 할까? 그죠? 군수직이에요 행정직 만일에 하면 어떤 거 관심 있어요? 고민이죠. 어떤 데 관심 있어요? 다른 직렬. 행정직과 군수직? 전 육행 아니면 정보 쪽. 아, 정보 쪽이세요? 그쪽으로 지금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이시고. 다 그러네. 또? 저는 행정이 중대 네. 아니면 군수 하시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차이는 사실 행정학이냐, 경영학이냐 이거잖아요. 그죠? 행정학, 경영학이냐. 이거예요. 행정학, 경영학. 근데 그냥 제 행정직 강사지만 행정학이 더 어려워. 경영학보다. 근데 이제 경영학은 또 어려운 파트가 있어. 일정 파트가 좀 어렵고.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은 행정학, 경영학의 이제 차이인데 행정학은 어렵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경영학 잘 모르지만. 그래서 사실 군수직이 그러긴 한데 요즘에는 그래도 행정직을 좀 더 많이 하는 편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병행은 잘 안 하지만 혹시나 했을 때 이동이 공무원 쪽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행정직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군무원을 못 와. 요즘에는 국어 때문에. 근데 군무원 준비하시다가 공무원 쪽은 좀 가. 왜냐면 이제 한국사 없어지죠, 점점점. 한국사도 한능검으로 바뀌는데 아직은 안 바뀌었지만 그래서 바뀌는 추세고 그 다음에 국어는 얼마든지 커버가 되고 행정학, 행정법 이런 거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 수업 듣는 분들 중에서도 군무원 준비다 공무원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사실 공무원 하다가 군무원 하신 분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병행이 되기 때문에 행정직의 장점은 약간은 내가 조금만 마음 먹으면 좀 이 시험 저 시험 점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군수직은 이제 뭐 시험 자체가 이제 딱 이것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군무원 목표니까 하나만 고민하면 되는데 이제 이런 장점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요. 아마 여기 행정직 관심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가 공부 방법론은 진짜 잘하거든요. 공부 방법 잘하는데 여러분 공부하실 때 중요한 거는 절대 이제 이론서 이렇게 읽어가지고 기본 이론 강의 때 그렇게 강의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죠? 이제는 철저하게 문제풀이를 처음부터 많이 하는 그런 트렌드로 좀 가고 있고요. 모든 시험 다 그렇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군무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복습할 시간도 충분해요. 사실은 수업이 3일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4일은 쉬잖아.
그죠? 그럼 내가 복습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때 중요한 게 뭐다? 문제풀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 문제풀이를 많이 하려면, 이제, 문제풀이 많아야죠. 문제풀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부터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공부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단기 합격해야죠. 그죠? 단기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론 강의 때부터, 만일에 다른 직렬 하시더라도, 그죠? 강의는 아마 이론 중심으로 하실 거예요. 그럴 때더라도 기출문제를 사셔가지고, 그죠? 기출문제 사셔가지고, 배운 거 바로바로 복습하시고, 풀어보시고, 그건 내가 해야 돼. 이론 강의 때 문제 안 풀어드린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론 중심으로 가니까 보통. 그죠? 그때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이 기출문제 없어도 작년 거라도 사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복습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단기 합격하는 겁니다. 그죠? 하라는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해야 돼 또. 그죠?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